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규입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우존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다우존스가 신고가 이후에 좀 눌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월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요. 나스닥도 신고가 낸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타면서 21선을 돌파한 모습이죠. 나스닥도 월봉을 보시면 나스닥은 다우존스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근처까지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좀 정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고, 월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S&P 500은 역사상 신고가까지 다 올라왔죠.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는 역사상 신고가 월봉으로 보면 S&P 500은 지금 역사상 신고가 근처까지 다 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다 괜찮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자,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좀 반등이 좀 미미합니다. 반도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역사상 신고가 그 구간입니다. 2021년 2년 1월 달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랑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말고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 계속해서 신고가 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친 듯이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작년 6월 달부터 이렇게 조정을 하더니 그러면 최근에는 미친 듯이 또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신고가 낸 이후에 지금 눌림목 조정입니다. 대만도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까지 다 올라왔죠. 그리고 유럽 가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보면 독일도 좀 신고가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죠. 월봉으로도 보시면 자,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리고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도 신고가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 일본, 대만, 유럽 증시 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상해 종합이나 홍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 하다 보면 안 될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하고의 계속 분쟁도 있고, 그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글로벌에서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쪽에서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하락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홍콩은 지금 투자 대상에서는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들은 매우 양호한 상태죠. 시장 상황을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정고점을 잠깐 돌파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며칠 연속?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음봉이 나왔죠? 자, 이 코스피가 이렇게 음봉이 나온 거는 어제 있는 이 옵션 만기일 영향이 좀 큽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요.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이게 지금 기관이 매도한 겁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조정을 보인 거죠. 이 기관 중에서도 이 금융투자. 얘네들이 그 프로그램 매매하는 거거든요. 단타. 포지션 플레이 하려고 이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영향으로 해서 좀 지수가 빠졌는데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지금 아직도 양호한 모습이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조정한다 그래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만큼은 많이 안 빠졌죠. 코스닥도 수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계속해서 팔진 않고
꾸준하게 샀다 팔았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이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은 글로벌 시장 상황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서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보였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먼저 보여드린 건데 삼성 SDI가 올해에만 5조 이상을 투자한답니다. 삼성 SDI는 그동안 이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대비해서 투자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5조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투자 규모가 향후에 3년 이내에 이 생산 캐파를 2배로 끌어올린다. 2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에서 2조 4천억. 그러니까 작년 4분기까지 하더라도 3조가 안 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겠죠? 근데 올해는 5조. 작년 대비해서 지금 투자 규모가 2조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는 양적 팽창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이 설비 투자, 카펙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5조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원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돈만큼 투자한다는 원칙을 계속 2022년만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익 대비해서 투자 규모가 이익보다는 작죠. 이익 대비 작고 이익 대비 작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익보다 1조 넘게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LG 에너지솔루션은 10조 투자하고 SK온은 7조의 지금 카펙스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 SDI는 3조밖에 안 했죠. SK온 대비해서 절반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는 그동안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하기보다는 내실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내실. 근데 이제는 양적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생산 캐파를 현재 10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2026년도에는 200기가와트시 생산 캐파를 무려 2배나 급증하겠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겠다. 요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양극재,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이죠.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에 설비업체들, 장비업체들, 이게 모두가 지금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전기치 시장이 앞으로 랠리, 성장한다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는 거고, 지금은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지금 올해 지금 초까지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지금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삼성 SDI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좀 조정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날 거고 거기에서 엄청난 종목들이 또 탄생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급락 이후에 지금 톤당 거의 95,000위안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려왔죠.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리튬 가격이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가격이요. 2021년 7월달 이 정도 수준이에요. 리튬 가격이. 자, 고점 대비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이 리튬 업체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세계 1위 리튬 생산업체 미국의 앨범알도 올해 1분기가 바닥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제 공급,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생산량을.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리튬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이 리튬 생산 업체들도 이대로 가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량을 조절을 하면서 리튬 가격을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올해도 전기차 성장 시장은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리튬 가격도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올 것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1월 5일날 나온 기사를 보시면 세계 배터리 협회의 월드 배터리 포럼이라고 하겠죠. 여기 이게 지금 올해 첫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참가하는데 중국은 배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배터리에서 가장 큰 경쟁 업체죠. 배터리 기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2, 3년을 앞서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중저가 이 LFP 인산철 이 배터리 가지고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팔아먹었고 유럽에서도 많이 팔았는데 이제 유럽은 이제 제재를 하고 있죠. 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또 배터리를 또 이런 협회에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중국 자체를 배터리 시장에서 너네들은 끼워주지 않겠다. 이런 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경쟁사인 중국이 배제가 되면 그 다음에 뭐요? 남은 거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WBF 월드 배터리 포럼은 지금 오늘 3월 4일과 5일간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앞으로 K 배터리에는 엄청난 호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2차전지 밸류체인을 거의 수직 계열화를 했죠. 에코프로가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에 주력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리튬,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2차전지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핵심 계열사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양극재죠, 양극재. 양극재 하이니켈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양극재가 중요해요? 자, 전기차를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는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무나 쉽게 진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 양극재 비중이 배터리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바로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에코프로 BM이고요. 이 에코프로 BM의 실적에 따라서 에코프로 이 지주회사의 실적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수직계를 했던 거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에 이어서 지금 포스코 그룹도 이러한 수직계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차전지 핵심 종목들은 어디서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포스코 그룹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이 2차전지 핵심 그런 주도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 에코프로 그룹 비염이 헤니케 양극재 생산량 1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량이 연간 18만 톤인데 경쟁사의 LG화학은 9만 톤, 포스코 퓨처엠은 10만 5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 캐파를 합하더라도 에코프로 BM과 거의 맞먹었죠. 그만큼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증설이죠. 자, 헝가리 공장의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헝가리 양극재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양극재 공장을 두 곳을 짓고
2025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헝가리 공장이 양산되면 앞으로 유럽의 양극재 시장에서 에코프로 BM 점유율이 50%를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유설이 완료가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은 SK온하고 포드하고 함께해서 캐나다의 해외 양극재 공장을 또 건설해서 공비 생산 능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극재 하면은 에코프로 PM과 포스코 퓨처임 두 가지 종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개를 집중하시면 되는데 저는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의 생산 캐파가 많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쪽이 좀 더 양극재 쪽에서는 좀 더 대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따가 제가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이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 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올해도 달릴 전망이다. 그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죠. 둔화가 됐습니다.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금 악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올해는 지금 그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여전히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장, 고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을 지금 한국이라든가 일본에 의해서 신흥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자세하게 보시면 올해 중국, 유럽, 미국에서는 지금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지금 1670만 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이 1380만 대에 대비해서 약 21%. 전기차 시장이 20% 이상 올해도 지금 성장입니다. 네? 성장률이 좀 둔화는 되긴 했지만 여전히 20%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 판매되는 이런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17%였는데 올해는 20%예요. 전기차 비중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럴 거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61%나 성장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33% 성장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지금 21%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 성장해서 61%로 떨어졌다가 61%가 이제 33%가 됐다가 21%. 성장률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2차전지, 이 전기차처럼 고성장하는 산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올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한 6% 정도 성장하는 지금 34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금 190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1%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내년에 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지금 전기차 판매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런 브랜드들, 특정 브랜드들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가 유럽, 북미, 한국, 일본을 제외한 이 기타 국가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4% 급증할 것 같다. 라는 거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지금 년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2배 넘게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성장하고 내년에도 물론 2026년에도 전기차 성장은 계속된다. 근데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아마 내년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올해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좀 변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1분기 정도에 아마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1분기 내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분기 때 거의 피크를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걸 잘 버텨내야 된다. 하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조정을 했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반등 이후에 계속해서 더 밀리고 있어요.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제 사고 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는 바닥이다. 그리고 2차 전지 업황도 이제 거의 바닥이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롱 포지션을 잡거든요. 단기 매매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큰 그림을 보고 가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볼 때는 곧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시면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올해 별로 성장은 안 한다지만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4조 가까이입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더블이에요. 100% 거의.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 영업이익이 신고가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요. 올해는 거의 최악이었죠. 반도체 업황이나 안 좋아서. 6조 4천억. 작년에 6조 5천억. 올해는 34조인데 이게 2022년도 43조보다도 영업이익이 못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하지만 내년이죠. 49조입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2021년도에는 51조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2021년 실적을 넘어서지 못해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자, 이때가 지금 50조 넘어설 때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내년에도 50조를 못 넘죠. 그러면 이 주가를 넘어서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 듭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점프하고 있죠. 올해 3조 8천억, 내년에 또 6조 7천억. 영업이익이 계속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안 합니다. 왜? 주가가 좀 무겁거든요. 대형주도 무거워서. 하지만 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좀 담아볼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보시면 어제 신고가 내은 이후에 오늘 조금 조정을 했어요. 여전히 지금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의 성장성, 내년 거의 2배 이상 성장하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우상향한다는 거. 그리고 2월 달에 MSCI 편입 기대감도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수급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추세 자체가 꺾이면 그때 가서 팔면 되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미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세에 순응하시면 돼요. 네? 아직 저는 꺾이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바닥권은 맞는데
이런 구간에서 참 매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코프로도 수급을 보시면 지금 여전히 보시면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안 들어오고 있고 개인만 거의 사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그닥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있거든요. 이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튀어 올라갈 때. 이거는 지금 조정이 언제까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광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중에서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올라가더니 할 때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다 그랬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지금 매수하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홀딩스도 에코프로도 괜찮지만 현재의 주가 모습으로만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지금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를 해서 시세를 관찰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을 했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여전히 좀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올해도 지금 전기차 시장은 20% 넘게 성장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삼성 SDI는 올해 몇 조 투자? 5조 이상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리튬 가격도 올해 1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여전히 좋은 뉴스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악재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악재가 나올 때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고 2차 전지 핵심 주도주는 지금 계속해서 집중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